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뽑혔습니다. 61.74%니까 꽤 높은 비율이죠. 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예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권리당원 분들이 아주 강한 지지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메시지와 선거 전략이 먹힌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떤 걸 원했나요? 당원들께서? 세련 중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집권 여당 대표가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저기는 정당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저는 처단의 대상, 척결의 대상, 손잡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강한 주장을 했었죠.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네. 그 내란 종식, 그리고, 정청래 후보자가 계속 얘기했던 국회에서 아니면은 저 정부에서 하는 정당 해산 예. 그런 것까지도 강한 메시지로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신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정 대표께서 국민의힘과는 만나질 않으셨어요. 다른 당의 대표는 다 만나셨는데. 3단 논법으로 하면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악수는 사람하고 한다. 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란에 동조한 그리고 방조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니면 한동안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국민의힘과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욕하겠죠. 아니 집권 여당 대표가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언론적이라도 대화 타협 협상해야지. 그렇게 한들 예. 정청래 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 집사람도 나를 못 말린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부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나는 특정 진영, 특정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보수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나셨고요. 또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네. 몇 번 대통령실로 불러서 네. 또 김병기 원내대표랑 같이 회담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두 분의 뜻이 달라서 그게 역할 분담인지 네.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동인지 그런 분석을 오늘 많이 방송에서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독자 행동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도 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시겠네요. 정 대표께서는. 정청래 대표가요? 네. 뭘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을 대화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야 간의 협치 이런 거를 보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특징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됩니까? 이게 친명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거 아니냐. 그럼 박찬대 후보랑 권리당원 그리고 김어준 씨가 미는 정청래 후보 이렇게 좀 판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강성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밀었잖아요. 네. 그 당선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의 주도권은 당원들에게 갔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원들도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이전에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정권 시대에는 확실히 민주당이 당으로서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계속 이제 당원들 모집을 했고요. 네. 그럼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그 개딸로 통칭되는 강성 지지층의 마음과 다른 그분들의 성향과 다른 판단을 하는 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얹혀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거죠. 네. 당원들이 당협위원장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계속 정청래 당대표처럼 당원의 요구나 당원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주장하고 그걸 이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되셨으니까 이제 호남권에는 최고위원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에 관심이 또 있거든요. 지명지체고요. 네.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당직 인선을 했는데 지명직 최고는 아직 발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뭐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들과도 논의를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여당 최고 지도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민주당 내 정치 또 호남 지역의 공천 과정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이것도 전망하느라고 바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 네. 당원 모집을 많이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윤핵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미는 사람들이 네. 후보 자리를 네. 많이 차지했는데 민주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권력자가 당원들의 마음을 뭐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당원 모집을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봐야 됩니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당원 민주주의 같아요.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좀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당원의 의지와 당원의 뜻과 당원의 판단, 국민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난번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당원의 뜻과 일반 국민의 뜻이 거의 좀 비슷했어요. 예. 윤석열 나쁜 사람, 불법 겸 잘못됐어, 탄핵돼야 돼, 이건 정권 교체해야 돼.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 당원과 비슷했는데 집권 여당이 되면 당원의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여가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은 안 돼, 그런데 당원들은 지키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당원들은 야 우리가 밀고 나가야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 진보 진영의 이거는 이념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소신이고 신념이야. 우리의 가치와 철학이라고 밀고 나가야 돼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 야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수렴이 되는데 네. 집권 여당은 좀 달라요. 정책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대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원들은 우리 대표, 우리 대통령, 우리 당 지키자 이거고 네. 국민들은 뭔 소리야 지금, 그 정책 잘못됐잖아, 고쳐야지,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권 여당 힘들어요. 아, 앞으로 잘 가야겠군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네. 집권 여당이 결정을 하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집권 여당이. 알겠습니다. 저 특검 얘기 여쭤볼게요.
1일에 윤 전 대통령 집행하는 게 실패를 했고 그런데 보니까 6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네요. 네.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인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됩니까? 뭐 김건희 씨가 내일 이제 출두하니까 네. 그거를 또 같이 또 그냥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데리고 나오는 게 뭐 적절하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뭐 더 청구해도 되니까 예.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렇게 계속 안 나온다고 하면 국민적인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품위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바로 구속 기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지 의미 두지는 않아도 되겠군요. 왜냐면 뭐 나가서 뭐 특검의 조사를 응한다고 한들 뭐 사실을 제대로 말하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럼 기대할 건 없죠. 그럼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게 내일 6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공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네.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예상을 해야 돼요. 포토라인에 설 거냐? 예. 두 발로 본인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마스크 쓰고 포토라인에 쓸 거냐? 네. 마스크 쓰고 포토라인에 서서 한마디 할 거냐? 아니면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포토라인에 잠깐 섰다가 들어갈 거냐? 네. 뭐 가정할 게 너무나 많아요. 마스크 쓰고 휠체어 안 타고 목발을 짚고 나올 수가 있냐? 아니면은 마스크 쓰고 환자복 같은 거 입으면서 그 비상 뭐 의료 비상 침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들어갈 거냐? 여러 가지 가정을 상정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의 요구가 뭐예요? 뭐예요? 자, 6시까지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조사받고 나면 아파야 하고 아플 거니까 3일 동안 휴식.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으로 불러. 막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6시까지 조사 끝내려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 모습을 최대한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상으로 그냥 어떠한 정장을 입고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좀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청은 있었다 한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특검에서. 어떤 거요? 그냥 6시에 내보내고 뭐. 네. 며칠 쉬고 또 다음 안건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또 이제 피의자 또 인권 시행령이 뭐 돼가지고 그렇게 또 요구하면 또 어떻게 또 강제로 또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조사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의 쟁점은 뭡니까 이번에? 많죠. 뭐 최상병이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라든지 예.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양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천 문제가 주로 조사의 대상인 것 같아요. 1순위. 예. 그래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수사를 받았고 김영선 씨도 이제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주된 혐의로 조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8월달 내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요? 우리 앵커님 생각해보세요. 영부인이 해외에 모조품 끼고 목걸이 차고 영부인 외교활동을 했대요. 예.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막 그것도 모조품도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증거인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제대로 협조 안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8월 중에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죠. 대통령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있을 부부잖아요. 수가 없는데. 네? 아니 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예요. 비상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해외에 가서 명품샵에 가서 예. 쇼핑하는 호객행위 당해서 쇼핑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종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을 하고 양평 땅 의혹도 있고 예. 정상적인 대통령 부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년을 한 것이 너무 기네요. 뭐라고요? 3년을 한 것도 길어요. 2년 6개월이죠. 정확히 그렇죠. 해야 나랑 되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사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될 것이냐, 또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에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께서 다 생각 갖고 계실 것이다, 알아 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무적으로는 정치인 사면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명단도 취합을 했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 결국엔 대통령 결심이겠죠.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사면을 했을 때 과연 여론의 방향은 어떨까? 차기 이제 여권의 대권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종교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네.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형기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좀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또한 그 주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8.15 때는 국민임명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면으로 여러 가지 좀 공론도 분열되고 또 이슈가 분산되는 거를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썩 이재명 대통령에게 훌륭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뭐 사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서 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다음번에 사면을 시킬 때 예. 충격의 강도가 좀 낮아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나 내년 3.1절에 그때 사면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가 2년이었었고 지금 한 8개월째입니까? 네. 예. 3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뭘 찾아봐야 될까요? 찾아보지 마세요. 관심도 두지 말까요? 왜냐하면은 네.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등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 보면 부정선거론자들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리에서 정광훈이나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잖아요. 예. 그런 정당에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누가 당대표 된들 개혁과 쇄신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여당을 견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암울해요. 네. 그냥 극렬한 지지층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당에 뭔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신당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당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네. 대선 후보고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럴 만한 분이 없어요. 예. 뭐 한동훈 대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역적인 기반 없잖아요. 본인 배지도 아니잖아요. 그걸 따르는 세력이 대부분 비례대표나 아니면 강남의 좋은 지역구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탈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당이나 분당 얘기는 그냥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가겠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 나빠요 계속 얘기할 거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계속 지역 다니면서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재명 독재 정권 막 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맞아요 뭐 그러겠지만 국민들이 맞아요 그러겠냐고요. 그래도 윤석열 정권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 때 폭망을 하고 지도부가 또 그만두고 새로운 비대가 구성되고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동안은 좀 답이 없어요. 꽤 좀 오래가네요.
스스로 자신들을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 왜냐하면 영남이 줄이잖아요. 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내년 참 안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까?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와대 예전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 걸려 있잖아요. 네. 이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서 네. 사진 초상화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씨 사진도 걸려 있지 않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걸려 있을 거예요. 역대급이라면서요. 지금 여기가.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사면복권이 됐으니까 네. 이제 걸린 걸 텐데 네.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사면복권이 돼야 된다. 네. 뭐 그런 조건이면은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못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